요즘 뭐 임대차 보증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 세입자도 힘들고 집 주인도 힘들고. 아, 그렇죠. 예, 또 그게 보증금 돌려주려면 또 이게 그죠. 이게 지역마다 오른 집이 있고 또 내린 집이 많더라고요. 네네. 예. 네. 게다가 이제 뭐 월세가 좀 낀 반전세 같은 이런 경우 좀 나은데 예. 전체가 보증금, 올 전세 이런 경우는 보증금 액수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집주인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세입자도 힘들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번 최근에 제가 상담한 케이스인데 조금 좀 재미도 있고 좀 느끼는 것도 제가 좀 있고 이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는데요. 예, 네, 실제 예. 상황이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뭐 이게 제가 숫자는 조금 이제 각색을 좀 해서요. 뭐 날짜라든지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각색을 이제 해서 말씀드릴 건데 네네네네. 대충 비슷하게 일단 이게 아파트 이제 전세인데 보증금은 8억입니다. 전세 8억. 예, 그리고 이제 임대차 만기가 얼마 전이었어요. 6월 말. 6월 말. 그래서 그 두 사람 간에 어쨌든 연장이 안 되고 나가는 것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세입자는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은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집주인이 내가 살겠다. 더 연장 안 되고 그냥 나가주세요. 거부했군요. 그러니까 조금 세입자가 약간 불쾌한, 서운한, 짜증난. 예. 짜증난.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6월 말이 만기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나가라고 했으니까 해줘야죠. 예. 근데 이제 집주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제 의뢰인인데요.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 대출이 조금 예상보다 한 2주 늦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너무 늦게 알아본 건가요? 그러니까 자세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늦게 알아봐서 그런지 아니면 정부 정책이 요즘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 쪽에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늦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6월 말이 만기인데 7월 한 중순이나 돼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대출금이. 이거 먼저 나가라고 그랬으면 좀 빨리 알아보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미안해 하던 상황에서 좀 양해를 구해야겠다. 조금만 더 살아라. 보름만. 그러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세입자한테 통보서를 하나 받은 겁니다. 어떤? 내용이 뭐냐면, 네. 내가 저기 집 나가려고 아파트를 하나 샀다, 사실은. 샀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금액은 한 10억 정도라고 치죠. 근데, 계약금을 한 1억 정도 걸어가지고, 지금 이거, 잔금, 매매 잔금, 잔금을 딱 그 임대차 보증금 만기에다 맞춰놨다는 거예요. 딱 받을 돈 때 잔금을 맞춰놨다. 네, 받아서 주기로. 근데 이게 늦어지게 되면, 매매 계약금 날린다, 1억을. 그렇죠. 날리죠. 잘못하면 계약 해제돼가지고, 계약금 날리니까 당신 알아서 해. 각오해. 이런 결국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집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의뢰인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했는데, 일단 뭐 법률적인 의견은 당연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통보서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좀 법적인 그 문구를 써가지고, 이게 특별 손해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내가 계약이 깨져서 당신한테 그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이 손해는 통상 손해라기보다는 특별 손해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내가 미리 고지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너 보증금 늦어짐으로써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야 돼. 특별 손해로서.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뢰인이 더 겁이 났죠. 그렇죠. 더 겁이 났죠. 1억인데. 그렇죠. 액수가 이제 1억인데 집주인 생각은 그냥 한 보름 정도 양해 구하고 조금 뭐 이자 비용이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이제 매매해가지고 이게 계약금 몰수당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온 거죠. 그래도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디든 전세든 뭔 구해놨을 텐데 나갈 네, 길에 네. 뭐 매매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미뤄지면 그것도 또 미뤄져서 약간 이제 애매한 집주인이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집주인도 이제 보증금을 늦게 줬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잘못이죠. 네. 계약을 못 지킨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불과 한 보름 정도 늦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 그 계약금, 매매 계약금을 잘못하면 뒤집어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덜렁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했는데 네. 그 통고서에 이제 세입자가 첨부했던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 내용이 지금 이게 노란색 그 포스트잇으로 쫙 붙였잖아요. 네. 매매 계약서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인지 그것도 가려지고 대금도 다 가려졌습니다. 얼마인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것도 다 가려지고 다만 잔금 날짜가 딱 이제 실제로는 아까 6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 이 임대차 보증금 만기에 딱 맞춰 놓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특약사항도 싹 가려져 있고. 그다음에 매도인 누가 어떤 물건인지 이제 매도인 인적 사항도 없고. 그다음에 매수인은 자기 이름 임차인이죠. 세입자가 이제 그 사는 것으로 그 아파트를 사는 것으로 얘기했으니까 그 자기 이름 딱 그거는 밝혀두고 요거는 제가 비실명을 했거든요. 이건 포스트잇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가린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중개업자 이런 것도 싹 가려져 있습니다. 자, 요런 계약서를 이제 첨부해가지고, 야, 내가 요 집을 이렇게 사가지고, 잘못하면 보증금 늦게 받으면, 요 계약금 날려가지고, 손해보니까 그걸 너한테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경고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게, 뭐, 이제, 당연히, 특별 손해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이게 사실이라면, 뭔가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도 이게 거의 다 가려져 있고요.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의 세입자라면, 이제, 보증금 제대로 못 돌려받게 되면은 뭐 내 계약금을 날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계약하자마자 보통 알리고 이렇게 이게 내가 계약했으니까 좀 신중하게 좀 빨리 주세요. 네. 제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서로 익스큐즈가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래야 좀 믿을만하고 그런데 이 세입자는 지금 가만히 있다가 대출이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거의 만기 임박해서 통보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이제 지금 이렇게 매매 계약이 사실이 아닌데 임대인을 약간 겁박하기 위해서 집주인을 겁박하기 위해서 너 나한테 이렇게 계약갱신 안 되게 했으니까 네. 나도 너한테 이렇게 그렇죠. 그런 이제 밑바탕에는 그 겁박해서 좀 약간의 합의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집주인이 이제 그런 통보서를 받으면 이게 미안하다 내가 당신 원하는 거 좀 들어줄게 이러면 내가 이제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사채라도 좀 써가지고 돈을 빌릴 테니까 그 비용은 네가 돼 그거는 1,000,000원이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의금을 받아낼 수도 있는 그런 약간의 이제 트릭이 아닌가 제가 보니까 이게 약간 의심스러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심을 가지고 보자면 네. 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자기가 쓰는 도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장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의심이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는 전체적인 그 큰 그림, 그 어떤 세입자의 어떤 심리 상태, 그다음에 좀 보상받고 싶은.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구권 거절당했으면 그러니까요. 나 좀 손해봤다 이런 2년 더 있다가 갈 건데 2년치 뭐 못 살고 갑자기 이사 비용부터 복잡하잖아요. 이사 가는 그렇죠. 것도요. 알아봐야 되고 그런 비용들 시간과 들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또 좀 뿔이 났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갱신 주거용 그 주택 그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사실은 무조건 2년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실거주하자면 그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 내 권리를 좀 손해봤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뭔가 보충받기 위한 이런 행동이 사실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 이렇게 조작된 그런 냄새도 나더라. 그런 이야기도 해드렸고, 물론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뭐 어떻게 네.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법률 상담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만약에 한 보름 정도 늦춰진다. 네. 그러면 거기 보름에 관한 것만 물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뭐 특별손해라 그래서 1억은 무조건 날렸으면 무조건 물어줘야 되는 건지. 날렸으면 물어줘야 되죠. 안 날렸으면. 그러니까 날렸으면 물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의뢰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그 매매 계약 있잖아요. 매매 계약에서 잔금이 이제 예를 들면 7월 14일인데 그 7월 14일을 넘기면, 그러니까 그때 잔금을 못 치르면 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처럼 해제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제 절차라는 게 뭐,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잘하면 저기 대출 가지고 해제되기 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약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양해를 또 부탁하면 그렇죠. 네, 상대방이 뭐 네. 매도인도 오케이 그렇죠. 해주면 그렇죠.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 이제 세입자가 아주 저지를 악질 이런 경우에는 아는 사람하고 계약을 딱 해놓는 거예요. 아, 짜고. 그래놓고 신속하게 계약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 몰랐네요, 진짜. 그렇죠. 정상적인 거래라면 사실은 조금 그 한 뭐 2주 가까이 네, 예, 해제 뭐 절차가 최고하고 뭐 하고 그렇습니다. 이따가 예. 그 시간 있을 텐데. 방법이 있는데 네. 둘이 짜가지고 정말 요거 계약 해제하기로 마음 먹는 틀만에 바로. 예. 그렇죠. 예. 야, 이걸 또 몰랐네. 역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욕 먹는 거예요. 이제 욕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러고 날리는 거죠. 집주인이 욕 보는 거죠. 이제 그래놓고 내 손해 봤으니까 너 물어줘. 이렇게 되면은 정말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뢰인한테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 떠보라 그랬어요. 만나서 약간 사정하는 척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의뢰인이 이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을 제가 보면서, 이제 생각이 약간 여러 가지로 좀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증금 늦게 주면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보통은 뭐 세입자가 이제 뭔가 임대인한테 뭔가 보상받기 위해서 저기 보증금 늦게 줬으니까 너도 좀 대가를 쳐야 될 거 아니야, 부담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소송해가지고 재빨리 소송해서 변호사 비용을 좀 덤탱이 씌운다든지 또는 뭐 지연이자 정도 받는다든지 뭐 이사비나 위로금 좀 임차권 등기해가지고 그 비용도 좀 받는다든지 그 정도 약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납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부담이었는데 반해서 요 사건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 가짜다, 조작된 거다, 또는 진짜다, 그런 상황이 되면 걸려있는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계약금 날리고 청구하고 이런 구조가 되니까 1억 가까이 되니까요. 이게 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임대인들도 최악의 경우를 좀 생각해서 보증금 반환을 좀 제때 주는 거, 늦게 주지 않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신경 써야겠다. 요새 좀 늦게 알아보신 것도 있지만 요즘 대출 규제가 좀 심하니까 뭐 담보대출이 6억분이 안 나온다잖아요. 예. 어떤 크기라도.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또 은행도 약간 그렇죠. 좀 거절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이게 뭐 바뀌면서 늦어지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천재지변에 가까운 거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임대인의 어떤 자세, 보증금 돌려주는 자세가 다른 세입자 들어와야지 보증금 주지. 내가 어떻게 뭐 그거 쌓아놓고 있냐. 이런 식의 나이브한 주인들이 많아요. 예, 옛날 집주인 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럼 뻗팅기기, 야,
구해줘야지 주지. 그렇죠. 그 큰 돈을 그리고 연락도 잘 안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막 피해버리고 네. 그런 자세 자체가 이제 옛날 방식의 임대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그런 임대인들이 지금 이런 제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조작된 거라면 악질의 세입자를 만난다면 완전 이게 크게 당하는 겁니다. 덤탱이 완전 제대로 당하는 거죠. 그렇죠. 또는 진짜라고 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는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증금 반환을 제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 그게 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입자 입장에서든 임대인 입장에서든 만약에 이게 이제 내가 집 나가 이제 임대차 목적물 새 집에서 나가서 뭔가 다른 세를 구하든지 또는 이것처럼 매매한다든지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증금을 가지고 뭔가 다른 그 이사갈 집에 돈이 필요한 돈을 대야 되는 이런 경우라면 조금 더 미리 노티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임대차 만기 무렵에 나 계약했는데 매매 잔금 내야 되는데 나 계약금 넣었는데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을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생겨요. 상대방에 대한 부담감.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보증금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게 사회상규인데, 늦어질 수 있는 게,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딱 맞춰줄 거로 생각하고, 돈을 딱 그때 내놓으라. 그걸 전제로 해서 뭔가 일을 벌였으면, 근데도 노티스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딱 그날 다가와서 딱 내용 증명 통보서를 보내니까. 그렇죠. 좀 황당한데.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진실이든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라면 저도 기분이 나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요. 그날 보증금 줘. 난 알아서 할 테니까. 왜 그날 꼭 주셔야 돼요. 연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분이 나빴는데 상황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내가 이 돈 받아서 여기 계약한 것이 진짜라면은 상대방의 입장도 좀 고려해서 미리 노티스를 하는 게 저항감이 좀 적습니다. 저항감이. 이걸 만약에 이제 만약에 계약 해제당했다고 그래서 소송을 한다 치면 저항이 너무 심해요. 우리가 소송해서 이게 수긍이 돼야 좀 빨리 끝나는데요. 수긍이 안 되면 막 이게 며칠 차이로 1억이 줘야 되냐 내가. 그렇죠. 2주 늦은 거 같다가 1억이 끝까지 가겠죠. 그렇죠. 항소하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손해를 봤는데 근데 주인이 저렇게 길길이 날뛰고 너 가짜지. 왜 그 일처리를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너 상식에 어긋난 거 아니야? 빨리 여기 있으면 내가 빨리 어떻게든 달았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항이 생기고 그 저항 때문에 재판에서는 항상 조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1억 손해 보더라도 너 그래도 절반만 받아라든지 아니면 3분의 2만 받아라든지 그런 게 감액이 됩니다. 또 과실상계 비슷한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만약에 이런 그 보증금을 받아서 뭔가 일처리 하는 일이라면 미리미리 노티스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제가 느낀 겁니다. 이 상황은 둘 다 미리미리네요. 보증금 또 어떻게 될지 대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알아봐서 미리미리 대출 알아보고 이 사람도 이 돈이 필요해서 뭘 하려면 미리미리 연락해서 나 그때 꼭 필요해요 라고 알려주면 되는 건데 서로 간에 이제 법적 분쟁도 좀 줄어들고 법정까지 안 가도 되고 그죠? 그런 일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